자, 요쪽에 이 촉각이 시작되는 곳, 요쪽에 육기 개념이, 육기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단 써놓고, 여기를 양명 조금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태양 한수라고 합니다. 여기를 궐음 풍목이라고 하고, 여기를 소음 군화라고 합니다. 여기를 태음 습토라고 합니다. 여기를 소양 상화라고 합니다. 이게 육기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주보고 있는 쪽은 똑같습니다. 이쪽도 양명조금, 요쪽도 태양 한수, 예. 요쪽도 궐음풍목, 요거도 소음군화,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인데, 오늘 사실은 제가 육기 연결하고 경락 연결까지 좀 시간이 된다면 하려고 했어요. 왜 하려고 했는가 하면, 12감각을 실제로 경락론으로 이해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예컨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촉각이 부족한 애는 오장육부 중에서는 뭐가 문제가 발생할까 하는 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얘는 비장이나 폐에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촉각이 많이 결핍되어 있거나 손상이 되어 있다 그러면. 거꾸로 말고 달리 생명감각에 문제가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될까? 얘는 대장이나 위에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이걸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경락하고 연결하면 그런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거꾸로 어느 장부를 어떻게 보충을 시켜주면 어떤 감각이 도움을 받는다. 이런 추론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추론이 가능해지게 되면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한의적인 어떤 암들을 감각 통합에 100분 활용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인지학과 동양학의 어떤 보완을 통해서 이걸 진화시키는 하나의 길이 되겠죠. 길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일단 그 얘기는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만 던져놓고, 일단은 육기 개념으로 연결시킨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네 쪼가리, 사방위로 나누는 거는 뭐 고대의 모든 고등 종교들에서 아주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아주 보편적인 방식인데, 제일 오래된 종교가 힌두교잖아요? 힌두교의 경전 우파니샤드잖아요? 우파니샤드에서는 우리 동양에서도 요 지점이 사실 제일 중요한 지점인데, 요 포인트가 되는 여기를, 동양에서는 여기가 동지잖아요, 동지. 시기적으로 보면 여기를 동지라 그러잖아요. 자축인묘의 자월의 중간, 여기가 동지죠. 밤이 제일 길어졌다가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첫날. 예. 이 동짓날로부터 한 2주간이, 영성이 가장, 아주 투명하게 깨어있는 때라고 보거든요. 사람으로 치면 잠에서 막 깬 상태예요. 예. 잠에서 막 깬 상태, 정신이 맑을 때입니다. 예. 그때가 언제부터인가 하면 12월, 지금 요 시기입니다. 지금 요 시기부터 해가지고 1월 5일이나 6일 정도까지의 이 기간이 우주의 영성이 가득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에 뭔가 천지신명께 기원을 하면 1년에 딴 때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될까 안 될까?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그냥 믿으시면 해보세요. 확실합니다. 이유는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확실하게 일상적인 기간에 뭔 어떤 염원을 하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공력이 있어요. 10배 이상의 공력이 있습니다. 최대 10배까지의 공력이 있습니다. 아니, 최소 10배의 공력이 있습니다. 최대가 아니고. 10배부터 시작합니다. 이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게 왜 또 제가 10배라고 하는가? 뭐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배경 설명 논리를 말씀을 드려야 되니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영역이 있습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약 조제하는 사람들은 잘 알 수밖에 없는데, 똑같은 원료를 가지고 약을 조제를 할 때에도 그 약 같은 거 끓이고 할 때 뭐 탕을 만든다거나 환을 만든다거나 할 때 물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약 만드는 사람들이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물이 자정수거든요. 자정수. 자정수가 자시에 나는 물이에요. 자시에 나는 물인데 그냥 자시에 나는 물이 아니고 자정에서 뒤 30분 동안에 나오는 물. 이거 자정수라고 합니다. 예. 이 자정수가 약효에 특별한 어떤 효능을 발휘해요. 그래서 뭐 공진단이라든가 옛날 약 있잖아요. 뭐 경옥단이나 공진단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자정수로 만들었냐 일반수로 만들었냐 가지고 값 차이가 수십 배 나버리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특별한 효능이 있다. 근데 마치 자정수와 같은 그러한 효과가 지금 크리스마스 이후에 1월 초까지의 2주간의 이 시간이 실은 1년 단위로 봤을 때에는 마치 자정수가 나오는 그때의 자연의 상태 같은 힘을 발휘하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옛날 음악들도 자정수 떠놓고 자정수 받아서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잖아요. 효과가 확실히 달라요. 예. 효과가 확실히 다르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물리적인 약제조하는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예. 종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종교 재료의식들을 보세요. 그럼 전부 이 시간대를 활용한 어떤 의식 행위들에 몰려 있어요. 예. 자, 일단은 뭐 그렇다, 그런 게 있다. 여기가 이제 하나의 중점이 됩니다. 이래 놓고 힌두교에서는 이런 구조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힌두교가 인도에서 힌두교가 인도,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스를 타고 오늘날 서구 문명의 모태가 되는 거잖아요. 모태가 되니까 서구의 신지학자들도 대체로 힌두교적인 어떤 용어와 기본 어떤 구조 논리들을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수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슈타인의 모든 영혼 달력이나 이런 것도 춘분과 추분선, 여기가 춘분, 추분, 동지, 하지 이렇게 되는데 춘분과 추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춘분에서부터 추분까지의 이 시간, 봄부터 가을까지의 시간, 이거를 현실의 감각세계에 비유를 하고 추분부터 춘분까지의 시간은 감각세계가 아니고 영의 시간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요거는 현실의 세계, 이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세계는 구별을 안 합니다. 그런데 나타난 현실의 세계는 하나, 둘, 셋 하고 구별을 합니다. 이게 얘는 어차피 하나니까 구별이 안 되잖아요. 예. 인간의 삼원성이라든가 인간의 의식의 세 가지 상태도 요 세 가지로 다 나눠버리는 거죠. 몸, 혼, 영 이런 식으로 의지, 감성, 사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장꿈깸도 여기다가 대입을 시킵니다. 장꿈깸 같은 경우도. 근데 장꿈깸을 대입을 시킬 때는 여기를 깨물어 봐요. 그럼 여기가 잠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꿈이 되겠죠. 여기가 우리 감성의 영역이고, 감성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감정과 생각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은 저 우파니샤드에 따라서 보더라도 모조리 다 꿈이다. 감정과 생각은 다 꿈의 영역에 있다. 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 육기 개념을 연결시켰을 때 어떤 분이 12감각 제가 얘기를 할 때부터 발도르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왜 하필 여기서 시작하냐입니다. 왜 하필 여기서 시작하냐. 인간의 어떤 감각의 형성, 출발이 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느냐를 여러 사람들이 물었는데 지금 그거 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보이는 생명이 생겨나서 마무리되기까지잖아요. 물리적인 생명 현상이 마무리가 여기서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작물을 키우는 때는 저기서 추수하는 때 아닙니까? 추수하고 나면 1년살이 생명의 생명 활동 끝이 난 거죠, 뭐 일단. 열매 맺고 추수하면 끝이 난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싹이 트는 때거든요. 청명 지나고 나서 싹 트잖아요. 춘분 지나고, 예. 청명 지나고 나면 싹이 트잖아요.
그러니까 싹 트는 때부터 해가지고 열매 맺어서 추수할 때까지, 거둘 때까지를 생명현상으로 보는 거죠. 생명현상으로 보는. 그럼 우리 감각의 발달이라고 하는 거가 시작되는 거는 물리적 생명이 끝났을 때 거기서 정신적 작용들이 시작된다는 논리라고 추론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 활동이 끝났을 때 감각의 형성은 이건 영적인 과정이지 물리적 과정이 아니잖아요. 물리적 과정은 생물 화학적인 과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감각의 형성은 그런 과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일종의 물리 현상의 어떤 생명작용이 끝나는 시점부터 오히려 영적 작용의 출발점으로 잡아서 여기를 스타트 지점으로 삼는다. 이거는 저의 추론입니다. 예, 저의 추론입니다. 자, 이래 놓고 여기를 시작점으로 삼아 놓고 요 육기 기운의 의미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가 요 안에 지금 괄호친 게 있고 바깥에 게 있잖아요. 이 괄호친 거는 음양 개념입니다. 음양을 3분화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양명, 이거 양이죠. 태양, 양입니다. 요거 소양, 요거 양이죠. 양이 3개. 삼음, 음이 3개. 고름, 소음, 태음. 3개 음이 있고 소양, 양명, 태양. 3개 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음과 양을 자연스럽게 3개로 나누는 논리는 뭔가 하면 포물선 운동. 평면이 있으니까 뭘 집어 던지면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밑에 받치고 있는 평면이 없다 그러면 포물선 운동이 아니고 원운동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운동들은 대부분 다 포물선 운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반원 운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이 반원 운동을 자연스럽게 나누면 본죽말로 나누게 돼요. 예, 처음에 운동이 시작할 때 어떤 상태, 얘가 정점이 올랐을 때 어떤 상태, 얘가 싸그라들 때 어떤 상태. 3단계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거는 삼음 삼양이라는 개념인데 혹은 양의 개념을 3단계로 나눈 거예요. 본죽말로. 예. 본죽말로 나눠가지고 이 각각의 기운들이 근데 음양 쪽으로 봤을 때는 3단계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돼 있고 요 바깥에 있는 요 기운들 요 기운은 앞에 뭐 조니 한이니 이런 걸 빼버리고 뒤에 있는 것만 보면 금, 수, 목, 화, 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행 개념이잖아. 오행 개념. 그죠? 오행 개념이죠. 근데 오행인데 이 앞에 조금, 한수 이런 식으로 뭔가 형용사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죠. 형용사가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오행 개념이고 이 관계 설정을 보면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생개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개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개념으로 이어지는데 오행에서 뭐가 하나 추가적으로 한 놈이 더 들어가 있죠. 오행이면 5개라 해야 되는데 이건 6개다 보니까 뭐 1개가 더 들어간 거야. 화가 하나 더 들어갔잖아요. 화가 2개가 돼버린 거죠. 예. 화가 2개인 상태에서 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개념으로 쭉 달렸다. 일단 구조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의 상태, 근데 이거는 오행, 직접적인 오행 개념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이 유가 실제 오행으로 금이잖아요. 근데 유가 금은 금인데 금으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고 마주보고 있는 목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추가적인 기운이 발생하는데 그게 조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는 토인데 마주보고 있는 술하고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얘가 한 수라고 하는 새로운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육기 개념입니다. 오행 개념이 아니고. 육기는 오행은 오행인데 오행이 말하자면 1단계 원형이라면 이 1단계 원형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의해 가지고 파생적인 오행 개념이 생기는데 이 파생적 오행 개념을 육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형적인 오행이 있고 파생적인 오행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원형적인 오행은 보통 광물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그럼 파생적인 오행은 2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기라는 게 있고 하나는 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기라고 하는 놈은 식물에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 인간의 생리와 건강 상태에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운이라고 하는 놈은 동물에 영향을 줍니다. 식물에는 별 영향을 못 주고 동물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주고 인간한테도 정신적인 데 영향을 주게끔 돼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오행 그제처럼 하는 어떤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오행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파생적 기운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 스펙트럼이 조양할 수도 있고 정교할 수도 있고 조양한 것들은 조양한 것들대로 정교한 것들은 정교한 것들대로 각각 다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양이라고 하는 상태도 있고 오행이라고 하는 상태도 있고 육기라고 하는 상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몇 개씩 묶어가지고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안에는 음양 구별이 되어 있고 바깥에는 육기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깥에는 육기 구별이 되어 있고 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음양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에서 얘는 중간값이라고 하는 게 제일 큰 값입니다. 포물선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운동할 거 아닙니까? 그럼 중앙의 힘이 제일 큰 거예요. 예. 중간값이 아니고 중앙값. 중앙값의 양. 그 다음에 만류의 양. 태양은 그러면 되게 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만류예요. 본중말 할 때 말. 예. 그러면 소양은 본의 양. 이렇게 되는 거죠. 걸음은 본, 중, 말. 여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요런 개념적인 건 다음에 공부하세요. 다음에 공부하실 때 하시고 지금 개념적인 거는 일단 요 정도 제가 대충 소개를 해서 연결 구조가 이렇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한 거지 내용을 얘기할게요. 이게 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짝 마른 금이라는 뜻이에요. 바짝 마른 금입니다. 어떤 최초의 분리가 일어날 때 최초의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양명 조금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바짝 말라지게 되면 물기가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물기가 빠진다는 얘기죠. 물기가 빠져버리고 사물이 말라 비틀어지게 되면 거기로부터 사실은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체 액체 기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이 더해질수록 분리가 일어나죠. 고체 상태에서 열이 더해지면 액체가 나오고 액체 상태에 열이 더해지면 기체가 나오죠. 그 기체는 최대 분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열이 더해질수록 어느 열이 더해지는 원형이 있을 때 그 원형에 열이 더해지는 거에 따라 가지고 분리가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촉각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분리감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현실적 생명이 끝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 정신적인 과정으로 들어간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여기가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데 그 분기점이 되는 거는 양명 조금이라고 하는 이 작용에 의해서 여기서 분기점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분기점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 들어가면 이게 한수입니다. 근데 이게 이 생명감각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동양에서는 모든 어떤 생명운동의 출발점을 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신의 개념에 해당하는 게 태극이잖아요. 서양의 신의 개념에 해당하는 게 동양에서는 태극 개념입니다. 근데 태극을 오행으로 얘기할 때는 수라고 그래요. 수가 태극입니다. 우리나라 태극기에 걸려있는 태극 있죠. 음양이 같이 묶여 있잖아요. 음양이 묶여 있는 이 상태를 수라 그래요. 예. 그럼 일단 분리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생명운동이 시작된다. 이 생명운동은 영적 의미의 생명운동인 거죠. 현실적 의미의 생명운동은 여기서 일단 끝났고 영적 의미의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는 게 실제로 일어나는 건 이 지점에서부터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것이 상태가 마련되는 거고 그 상태가 움직임을 시작하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애는 촉각이지만 이 애가 자기 존재성을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 존재성의 내용을 느끼는 건 생명 감각에서부터 느끼는 거거든요. 이건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만 느낄 뿐 존재의 내용물이 없단 말이야. 근데 고통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만 내용물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용물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이게 지금 운동 감각인데 운동 감각이 오행으로 봤을 때는 풍목하고 연결된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이 목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가 발생하고 추진되는 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발생하고 추진되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발생하고 추진되는 힘이 분산이 되는 걸 화기운이라고 합니다. 이 분산이 된다는 것은 다수성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아까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짝을 맞추는 거다 그랬잖아요. 호흡을 맞추는 거다 그랬잖아요. 예. 다수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이쪽에서는 제가 도덕성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번 어떤 성장하고 분산됐다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종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오행 개념으로 보면 습토가 들어가잖아요. 습토, 토. 동양에서는 토가 들어가면 토의 작용이 뭐냐면 종합하는 거예요. 토의 작용이 종합하는 겁니다. 그럼 종합을 하면 뭐가 일어나면 진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 발달을 토화작용의 일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토가 끼면 무조건 진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예. 근데 제가 아까 의식혼이라고 하는 것도 그 모몬령의 혼의 단계에서 보면 동감, 반감이 움직이는데 이 동감, 반감이 통합되는 데가 의식혼에서 통합이 되거든요. 실제로 의식혼에서 통합이 일어남으로써 비로소 균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돼서 도덕성이 나온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인지학에서도. 근데 이게 육기에 습토가 들어간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상화가 들어옵니다. 근데 상화에서 주로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인식이라고 말하는 작용들, 즉 감각혼과 오성혼이 다 들어오잖아요. 요것도 상화가 뭔지를 알면 아, 그럴듯하네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상화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지구상에서 어떤 것들이 이 여러 가지 사물과 현상과 존재들이 뽀글뽀글 하면서 어떤 작용들을 일으켜요. 그럼 열기가 날 거 아닙니까? 이 열기라고 하는 건 화활염상, 열기는 위로 치솟게 돼 있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열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오는가? 세 가지 종류의 열이 있어요. 하나는 바깥에서 별기운이 우리 지구에 갖다 주는 열이 있죠. 그로 인해서 지구에서 생명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 생명현상들이 활동을 해서 만들어내는 열이 있죠. 그 다음에는 바깥에서 온 열과 이 생명현상이 만들어낸 열이 또 바깥으로 튀어나갔다가 반사되는 열이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지구도 마찬가지고 태양도 마찬가지인데 이 개방계가 아니고 폐쇄계예요. 폐쇄계. 태양계 바깥에 또 우주가 있고 그 바깥에 또 우주가 있지만 이것들이 어느 범위로 독립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독립돼 있다는 것은 이 안에서 순환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순환한다는 것은 빛과 열도 이 안에서 순환한다는 건데 순환을 한다는 것은 어디서 빛과 열이 집중적으로 바깥으로 나가면 그 끝에 벽에 부닥쳐서 반사돼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 인간의 신경 자극이 주주쭉 어떤 정보를 모아가지고 위로 쏘는데 얘 때문에 막혀 있으니까 반사대가 뇌로 모이듯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구에서 발생시킨 열, 지구가 받은 열이라고 하는 게 어느 지점에서 이걸 이제 묵자는, 이게 묵자의 생각인데 청경이 있다 그러면 하늘에 거울이 있다 그래요. 하늘에 거울이 있어서 이 하늘의 거울에 부닥쳐서 반사된다. 빛이 반사된다. 근데 이 반사가 1년 12달 내에 되는 게 아니고 특정 월에 된다. 특정 월에 그 반사가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그 집중적으로 그 반사가 일어나는 그 시기를 어떤 음과 양이 교차되는 금화교역의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육기론에서는 이 인신상화 이거를 이제 이게 태음 습토죠. 이거를 소양상화라고 하는데 습토하고 상화 사이에서 금화교역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금화교역이 일어나면서 그 금화교역으로 인해서 전체 순환이 또 돌아간다.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이게 전환되는 순환이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는 상화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물이 뭐냐면 반사되는 빛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사되는 빛이다. 그러면 우리 인식의 근본은 뭐겠는가? 우리의 감정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이것도 사실은 뭐겠는가? 외부의 자극을 자아가 청경의 노릇을 해가지고 반사시킨 거예요. 이해되시죠? 외부에서 받아들인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이런 운동들이 있잖아요. 얘들이 에너지들이거든. 나라는 존재한테 이 에너지들이 몰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몰려 들어옵니다. 몰려 들어오면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자아체를 타고났단 말이야. 이 자아체가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라고 하는 사후생체 나머지 부분들의 자극을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해가지고 반사를 시켜서 의식에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의식의 본질이다. 라고 슈타이너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전체 인지학적인 어떤 논리들을 쭉 봤을 때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기의 비유를 하자면 우리 인간의 감정과 이성은 일종의 반사된 빛이다. 자아에 의해서 반사된 빛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란 무엇인가? 자아가 반사시킨 빛이다. 이때 빛은 에테르 아스트라를 얘기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의식이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6기에다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함으로써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게 된 게 뭔가 하는 건데, 사실은 인지학 그 자체에서는 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까가 저는 이때까지 설명을 본 적이 없지만 6기론을 대입하는 순간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설명이 된다는 거고, 생명감각이 왜 어떤 직관하고 연결이 되게 되는가.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도 꽤 중요한 게 어디가 중요한가 하면 요게 되게 중요하고요. 요게 또 되게 중요해요. 이 자리들이 지지로 봤을 때는 뭐가 있는 자리인가 하면 토가 있는 자리들이에요. 토. 네 군데 토가 있잖아요. 근데 토라고 하는 게 종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종합하면 반드시 어떤 비약이나 진화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감각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 인간성을 결정짓는 감각은 곧 생명감각에서 옵니다. 생명은. 여기에서는 그 육기 개념으로 뭐가 오는가 보니까 수가 와요. 여기에서는 토가 옵니다. 수하고 토, 둘 다 사실 종합이에요. 수도 종합이고 토도 종합입니다. 근데 원형적인 종합은 수가 하고 더 거시적인 종합은 토가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떤 한 단계의 순환에서 토 화작용에 의해 가지고 뭔가 진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얘는 바로 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수하고 토하고가 항상 실제로는 이 우주를 우리가 음양오행의 결합으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음양오행론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우주의 본체는 수다. 그런데 이 본체를 끌고 다니는 운동의 동력은 토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수와 토가 체와 용으로서 작용을 하면서 우주를 끌고 다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토 동덕 또는 수토 합덕, 물리적인 결합은 수토 동덕이라고 하고 화학적인 결합은 수토 합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수와 토의 어떤 작용으로 나머지 음양오행의 모든 현상들이 펼쳐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감각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감각들이 이 감각들이에요. 생명감각, 후각. 이 생명감각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는 사고감각. 이런 것들이 특별히 어떤 진화가 일어나는 매개고리가 되는 데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고감각을 텄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도턴거예요. 도턴거입니다. 예. 제가 아까 여기가 영인이라 그랬잖아요. 요 뒤에 배후에 움직이고 있는 게 영인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인의 능력이 직관력이라 그랬잖아요. 사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뭐 도를 텄다라든가 깨달음을 얻었다라든가 성인이 됐다든가 얘기할 때에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감각이 최고도로 발달된 걸 얘기하는 거죠. 이 감각은 뭐 거의 우주적 차원이고, 예,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또 아주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 시대 정신하고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의식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혼을 이루는 게 과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의식혼이라고 하는 게 동감반감의 통합 혹은 감각혼과 오성혼의 통합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감각 쪽에서 특별한 비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를 우리가 육기하고 연결해서 보면, 예, 자연에서도 바로 저 부위에서 어떤 자연 상태의 비약이 일어나는 데구나. 그럼 저 자연의 절기적인 힘하고 인간의 감각하고가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인간의 감각 중에서는 어느 감각에 발달해서 비약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추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굉장히 처음에 얘기했죠. 실험적으로 지금 한번 펼쳐 보이는 거다. 우리가 동양적인 이해를 결합시킴으로써 실제로는 감각론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예, 이건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게 충분히 추론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날까는 조금 더 관찰과 실험과 임상적인 축적들이 저는 실험들이 돼 봐야 조금 더 세밀한 내용들을 정립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렇게 연결해 나가는 거는 아직 오늘은 얘기할 시간이 안 됐지만 경락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고, 예. 일단 경락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동양에 축적돼 왔던 수많은 어떤 그 전통적인 수행법들, 의료술들, 그 다음에 어떤 음식 문화, 이런 거하고도 금방금방 연결이 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드디어, 야, 근데 언어 감각이 부족한 아이들은 뭘 먹일까요? 리듬 생활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런 것까지 이제 추론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 달라고요. ADHD는 이쪽이 과한 거가 될 거예요. 아스트랄 기운이 과한 거, 과항된 게 ADHD입니다. 아스트랄 기운이라고 하는 건 분산되는 거잖아요. ADHD라 DH라고 하는 주의력 집중이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분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스트랄 과항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아스트랄 과항이면 인지학적으로 얘기하면 자아체 쪽을 강화시켜 줘야 되는 거거든요. 떠 있는 거를 잡아 끊어내면 자아체나 물체거든. 자아체나 물체인데 물체는 우리가 조종하기가 힘들어요. 물체는 우리가 작용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물체의 작용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뭐 어떤 음식을 먹어줌으로써 할 수 있는 건 있지만 그 외에 별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별다른 방법이 없으면 ADHD, 더군다나 물체는 아스트랄체하고 일종의 상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아스트랄을 조종하려고 하면 어떤 부작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갈등적인 부작용이. 그래서 사실 기본으로는, 그래서 한의에서는 침을 놓을 때 보하거나 사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근데 목기운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목기운이 과항되다. 그럼 목기운을 빼버려야 되잖아. 기운을 빼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사한다 그래요. 기운을 빼준다. 그럼 기운을 빼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목생화잖아요. 목생화잖아. 그럼 화를 많이 집어넣어줘 버리는 거야. 화기운을 강화를 시켜버려. 화기운이 많으면 목기운이 화기운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화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화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럼 이 많아진 화를 쫓아가기 위해서 저쪽으로 힘이 쏠려버리는 거야. 그럼 목기운이 빠지는 거죠. 이걸 사한다는 개념입니다. 거꾸로 보한다는 개념은 목기운에 문제가 있는데 얘가 약해서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얘를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직접 보충을 해주는 게 마땅치 않은 경우들이 많으면 그 목을 보충해주는 건 뭡니까? 수생모. 그러니까 수 쪽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거죠. 수를 강화시키면 목이 간접적으로 강화가 되는 거. 왜 직접 안 해주는가 하면 직접 하면 충격이 커요. A라는 존재가 있을 때 얘하고 얘 양극 대칭이 되는 애하고는 상호작용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이지만 직접 건드리면 양쪽 다 충격이 커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애들을 건드려줘 가지고 보하든지 사하든지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스트랄이 모자란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자란 애들은 에테르를 강화시켜줘야 돼요. 그럼 아스트랄이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트랄이 광인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걔는 자아체를 강화시켜줘야 돼. 이 활동을 강화시켜주면 얘가 보사 개념에서 이쪽은 보가 되고 이쪽은 사가 된다 그랬잖아요. 사가 되는 거예요. 깔아앉는 거예요. 그러면 자아체를 강화시켜주는 활동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활동들을 하고 자아체를 강화시켜주는 음식이 있을 거고 자아체를 강화시켜주는 장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아체를 강화시키는 장부가 어딘가 하면 여기는 양명이니까 수양명경이 있고 족양명경이 있는데 수양명경은 대장경이고 족양명경은 위경이에요. 그럼 대장과 위예요. 대장과 위. 그리고 자아체를 강화시키는 음식은 이쪽은 어떤 그 음식을 기초 영양소로 구별을 해둘 때 이쪽이 단백질, 이쪽이 지방, 이쪽이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면 ADHD 애다. 그러면 일단 먹는 거에서 탄수화물 비율을 확 늘려줘야 돼.
그 다음, 지방 단백질 비율을 줄여줘야 되는 거죠. 지방 단백질 비율이 높으면 뜨는 거야, 애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럼 지방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고기죠, 결국은. 결국은 고기죠. 예. 지방 단백질을 줄여주고 탄수화물 미네랄 쪽을, 이쪽은 미네랄 쪽이거든요. 탄수화물 미네랄 함량을 늘려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탄수화물 미네랄 함량을 늘려주면서 신체적으로는 어디를 다스려주는가 하면 대장 이거잖아. 위는 여기 있고 소화 기능이죠, 결국은. 소화기죠. 소화계를 다스려주는데 다스려주는 방식은 쪼물딱 주물러 주는 수밖에 없지 뭐. 근데 왜 이게 실제로 ADHD 애들한테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이제 뇌과학자들이 다 밝혀냈지만 우리 몸에서 체세포 신경수가 제일 많은 데가 뇌가 아니고 배예요. 우리가 이거를 어떤 그 궤로 나눴을 때 뇌는 보통 근쾌에다가 근쾌 비율을 합니다. 그럼 배는 공쾌가 돼요. 그 근하고 곤하고가 가장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장부를 만져주면 이게 직접 뇌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뇌에 직접 영향을 주는 방법은 없어요. 뇌는 어차피 다른 신경들을 건드려서 간접 영향을 줘야 되거든. 근데 뇌에 있는 정도의 이 세포수를, 신경세포수를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데가 배 속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의사 선생님이 저 애들 뜨는 애들 볼 때마다 배 마사지 해주세요, 장 마사지 해주세요 하는 거, 그거 맞는 얘기예요. 일단 대장과 위를 잡는다는 것은 얘를 유연하게 해주고 순환이 잘 되게끔 해준다는 거야. 얘를 유연하고 순환이 잘 되게끔 해주면 그거에 뇌가 반응을 해서 유연하고 순환이 잘 되게끔 조절이 된다는 거야. 조절이 되면 깔아앉죠. ADHD 애들은 채식 늘려주고 그 다음 미네랄류들, 해물류들이죠. 해물류들 늘려주고 그 다음에 장부 마사지 열심히 해주고 일단은 금방 물어보신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특별히 얘가 어떤 신체 활동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도 그 신체 활동이 이 장부가 많이 반응할 수 있는 신체 활동 같은 거를 뭔가 연결해서 하게끔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폐를 많이 쓰는 신체 활동도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다 종합적으로 쓰이지만 상대적으로 폐를 많이 쓰는 신체 활동도 있고 이 장을 많이 쓰는 신체 활동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신체 활동들. 그 다음 뭐 미술을 한다, 음악을 한다 할 때에도 어떤 특정한 음악의 그 종류가 장부에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이거 알아낼 수 있잖아요. 알아낼 수 있어요. 특별한 색깔이 장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쪽 활동들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음악 치유, 미술 치유라고 하는 데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경락하고 연결시키는 순간 신천지가 신천지? 신세계가 열립니다. 예, 감각론을 진화시킬 수 있는 신세계가 동양의 경락론하고 연결시키는 순간 열리게 돼 있어요. 이건 누구가 어떻게든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태양 한두 쪽에 관련된 장부가 뭐냐? 소장하고 방광. 소장 방광. 예. 소장 방광이에요. 자, 지금 25분이 돼서,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돼서, 일단 오늘 오전 수업은 따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시간 끝나고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양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학교가 2학기 일정에 뭔가 좀 변동이 많이 생겨가지고, 금년을 넘기지 않고 치러내야 되는 필수 일정이 다음 신입학생들의 면접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면접이 오후 2시에 학교에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 강의가 원래 늘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마무리 강의 때까지, 아마도 학교 면접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 강의는 진행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강의 때 하는 게 질답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질답을
지금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온라인 보고 있는 데가 동서통합인지학당이죠. 그래서 동서통합인지학당의 질탁 게시판을 요번 월세미나 2019년도 기수에 질탁 게시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없으면 제가 따로 만들 테니까 그 질탁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을 두고라도 답변해 드리는 거로 해서 좀 보충을 하는 걸로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요번 겨울 아카데미는 이미 홍보 나간 거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 연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전 강의는 보편인지학 진도 나가는 거는 늘 꾸준하게 계속 이어서 나가는 거고요. 슈타이너의 별도 책을 다루는 거는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아카시아 연대기입니다. 그 아카시아 연대기는 자유의 철학과 아카시아 연대기 이게 인지학이라고 하는 세계의 양극입니다. 양극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철학과 아카시아 연대기에 대한 이해를 꽉 움켜쥐고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거라도 다 이해됩니다. 어떤 슈타이너의 논리, 인지학적인 이론서들도 이 두 개에 대한 이해를 활용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연대기는 인지학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까지 내가 한번 인지학 좀 제대로 알고 활용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겨울 아카데미를 놓치지 말고 꼭 수강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교과 방법론이 수업이 이어지게 되는데 강사분들이 아주 베테랑이신 분들이에요. 송백당에서 같이 강연을 했던 마틴 하디만 선생님이 12일 날 원래는 11일, 12일 이틀에 걸쳐가지고 하실 방법론 분량을 일정상 12일 날 몰아가지고 쭉 다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마틴 하디만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 중에는 이미 만나보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청개발그룹 8년 과정 마치시고 지금 주로 교사 멘토링을 많이 하고 계시는 이은영 선생님이 교과 방법론을 맡아가지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할 텐데 내용은 지금 그 웹자보 저희 카페나 홈페이지에 떠 있는 거를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참조해 보시면 되고 앞으로 월 세미나가 이제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어질 텐데 그 월 세미나에서도 오후 교과 방법론 쪽이 예년에 비해서 아주 많이 강화가 될 예정이에요. 그 강화하는 선생님들이 마틴 하디만 선생님도 꾸준히 양평학교하고 계속 지속적인 교류를 할 거를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교사들의 교사로서 멘토 교사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선생님들 몇 분을 모셔서 교과 방법론의 강사로 새로 좀 새로운 차원의 방법론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월 세미나를 채워 나갈 생각입니다. 아카데미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